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자,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요 59세에서 64세로 5년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요 고령화 시대 또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5년 더 연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또 납부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뉴스 기사 보여드릴게요. 최근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장 때나 정부 59세에서 64세로 상향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64세까지 내게 될까?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1년 만에 국민연금 계약인데요. 더 내고 더 받는다. 5년 더 내고 여기 보험료 13%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64세까지 내는 안 검토. 자, 문제는 여기 보면 이겁니다. 보험료 납부 여력 없으면 말짱 도루묵.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국민연금 왜 이리 시끄러울까요? 자, 국민연금은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안정망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죠? 저출산 얘기를 안 나요. 또 고령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비상상태죠. 왜냐하면 내는 사람들은 점점 주는데, 그죠? 연금 내는 사람 점점 주는데 받는 사람 점점 늘어가는 거죠. 네,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50년에 가면 이 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무 가입 연령 상향입니다. 59세에서 64세로. 자, 정부는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 연령 64세까지 늘리면요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또 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석에 따르면요 우리가 5년을 더 내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13% 정도 늘어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죠. 과연 우리 국민 중에서 몇 명이 몇 프로나 64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지금 정년이 몇 살이죠? 네, 60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직장인들이 은퇴하는 체감 은퇴 나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네, 놀랍게도요 50살이 안 됩니다. 49.5살 정도 됩니다. 자,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현실 정년 49살인데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내야 돼요. 그러면 요 15년 무려 15년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자, 이 15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비정규직 또 저소득층은요 60세 이후에도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더 내게 되면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 또 여야가 모두 정년을 59세에서 65세로 늘리자라는 거에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과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시대의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시한포텐이 될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 좀 보겠습니다. 65세 정년 연장 공식화. 자, 65세 정년 입법 시동.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국힘은요 내년 초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요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계획 지도와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즉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내십시오. 정년은 65세까지 올려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인구 절벽입니다.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25년 바로 내년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내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라고 하죠. 인구가 무려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총 100명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이제 100명의 사람인데 그 중에서 여기 주황색 20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 1967년 제가 6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여기는 0세부터 10세, 20세, 30세, 50세 위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태어난 해는요 죄다 아이들이었어요. 그죠?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20, 30대 이하였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죠? 애를 안 낳아요. 여기 보시면 오히려
지금 젊은 10대, 20대, 30대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위 연령이 46,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라는 거. 여기 보시면요, 제가 태어난 67년도만 해도 고령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3.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어르신 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19.2%, 내년에는 이게 20%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너무나 쉽게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5년이 지난 미래 어떻게 변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4년이에요. 현재가 보셨죠? 자, 2050년, 25년 뒤에요. 자, 좀 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 정도 된다고 했죠. 자, 25년 뒤에는요 40%가 넘습니다. 40.1%. 즉 100명 중에 40명 이상은요 65세 이상의 노인인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점점 나이층이 많은 위쪽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내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년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아래쪽이 0세부터 80세예요. 제가 태어난 해만 해도 죄다 아이들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파트 가보면 놀이터에 그 놀이기구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노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30년이 흐르면 이제 동네에서 정말 0세부터 20세 미만의 젊은 층을 찾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자,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부모 세대 또 부모 세대의 노인하고 지금의 노인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서 요즘 60대 어르신들 봤을 때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인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실제로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기준을 올려야 된다. 65세가 아니라 75세 이상으로. 실제로 보면요, 신체 능력이 10년 이상 더 젊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조사는 일본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일본 노인학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행 속도. 이 보행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걸음걸이의 속도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약해지는 게 있죠. 악력. 두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신체 능력을 조사를 했는데, 자, 1992년 65세 노인하고요, 10년 뒤인 2002년 75세 노인하고 신체 능력이 같다고 합니다. 즉 10년 전보다 신체 능력이 10살 더 젊어졌다고 합니다.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젊어졌어요. 앞으로 더 젊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75세 이상을 노인이라 부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대한노인회장도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65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또 유엔에서 예전에 정한 노인 기준이 65세였는데, 자, 이게 언제 어디서 생긴 걸까요? 자, 이것은요 19세기 독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당시 비스마르크 수상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자, 그러면 100세 시대 지금 65세 노인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적합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 얼마나 될까?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65세 이상, 69세 이상, 72세 이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 나이면 노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십니까? 자, 정답은요 바로 72세입니다. 72세. 전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그런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요 나이가 78세입니다. 요건 이제 전 국민한테 여쭤본 거고,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물어봤을 때는요, 내 나이는 78세야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요,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국힘은 2023년까지 65세 정년 연장, 또 이것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셨듯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년 연장 정말 맞는 해결책일까요? 또 과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요, 많은 전문가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죠.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또 기업들은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힘들다.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또 정년 연장하면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으니까 정년 연장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에서 물어봤습니다. 구직자들에게. 자, 정년 연장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긍정적이다. 약 10명 중에 8명은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업주에게도 5, 60대 영시니어 채용 계획이 있다라는 쪽이 의외로 가반이 넘었습니다. 52.9%. 즉 채용을 하는 사람이나 또 취업을 하는 사람이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 그러니까 60%죠. 정년 연장, 재고용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뉴스 기사인데요. 법정 정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젊은 층 20대 찬성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년 연장, 노일 연령 또 상향. 왜 해야 될까요? 정년 연장 안 하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요. 더 문제는 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뒤로 한 20, 30년 뒤에는 절반 정도가 노인 인구라는 겁니다. 즉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나라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다른 나라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현행 정년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예요. 우리나라보다 5년 더 높죠. 자, 독일 65.5세, 프랑스 61세에서 66세, 스페인 65세, 호주 65세, 영국 65세. 네, 지금 선진국들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죄다 우리나라보다 5년 정도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년 조정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적다. 더 늘리자. 그래서 일본은 70세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독일은 67세까지, 프랑스도, 스페인도, 호주도 다 67세 전으로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연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60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 선진국과 발을 맞춰서 정년을 늘리자라는 게 지금 의견입니다. 자, 정년을 늘리는 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정년을 늘렸을 때 긍정적인 효과 3가지, 또 부정적인 효과 3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긍정적 효과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 감소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풍부한 경험, 또 노하우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소비 증진 효과입니다. 자,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서 고령층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사회복지 비용의 절감입니다. 자,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 3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효과 3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년 일자리 감소입니다. 고령층의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지금도 청년층 취업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 공공기관 일자리 시장에서 세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 부담의 증가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대체로 연공서형 임금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근속연금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이 높아지죠. 이것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입니다. 자, 정년 연장으로 해서 고령 근로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죠. 또 이것 때문에 새로운 기술 도입, 또 지금 같은 세대는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정년 연장은요. 양날의 검이에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년 연장 65세,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64세.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죠? 자, 언뜻 보면 좀 더 일하고 조금 더 연금을 늦게 받는 것뿐인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요, 더 길어진 노후, 또 그 시간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그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린 건요,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서 우리 노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길어진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 열심히 하시고요. 또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진로 모색, 나만의 노후 준비를 시작해 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정년 연장 65세까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64세까지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퇴,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그걸 보신 다른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